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박물관 수색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 박물관 수색대는요 전쟁기념관에 왔습니다. 그리고 전쟁기념관에서 가장 독특한 전차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전차를 소개해 주실 고한빈 하계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하계사님 일단 굉장히 화려합니다. 이 전차 뭡니까? 바로 이게 미군이 6.25 전쟁 중에 썼던 M46 패턴 전차입니다. M46 패턴 전차죠. 우리가 보통 6.25 전쟁 때 M26 퍼싱이나 셔먼만 기억하는데 의외로 이 M46 당시로서는 비교적 굉장히 최신형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M46 전차는 6.25 전쟁이 터지기 바로 2년 전인 1948년에 처음 개발됐었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개발된 지 얼마 안 돼서 6.25 전쟁의 그 전장에서 미군의 어떤 대표적인 가장 강력한 전차로서 큰 활약을 했었죠. 그럼 하계사님, 여기 이제 퍼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금방 나왔단 말이죠. 개발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M26 퍼싱 전차가 가장 강력한 전차였죠. 근데 이 전차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어요. 독일군의 중전차를 상대하기 위해서 급하게 만든 차다 보니까 주포도 강력하고 방어력도 좋았는데 엔진이 개량이 안 됐습니다. 엔진은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요. 제가 지금 방송이니까 이렇게 몇 개 얘기하는데 한 90km에 188이야. 근데 이런 거 있잖아. 너 딱 기다려.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였어요. 아, 그럼요.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속도도 느리고 험지에서 고장도 자주 났고요. 이제 그다음에 등판 능력도 안 좋잖아요. 아, 그렇죠. 이 경사 올라가다 말고.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니까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제서야 그 M16 퍼싱 괜찮은 차였는데 엔진은 꼭 개량하자. 그래서 미국이 나름대로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미국이 전차 개발을 투 트랙으로 진행하기 시작해요. 하나는 T42라고 해서 이제부터는 이제 50년대 우리 주력 전차를 개발할 아주 야심찬 프로젝트. 완전히 새로운 전차를 만들겠다. 제대로 된 거 만들자. 그럼요. 이 전차 하나 만들면 우리가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그거 하나 만들겠다는 프로젝트가 있고, 다만 이거 몇 년씩 걸릴 거니까 당장 지금 소련군의 전차 전력이 상당히 위협이 되고 있는데. 이게 소련군이요, 여러분들 이거예요. 얘는 전차 웨이브 아닙니까? 그럼요. 몇만 대씩. 전차도 너무 많거니와 심지어 이제 뭐 IS-3 같은 이제 위협적인 중전차들이 출현하기 시작하면서 이 몇 년 동안은 전차 공백기에 우리가 당장 쓸 전차는 필요하다. 그러면 M26 퍼싱 전차에 문제가 됐던 엔진을 교체해서 임시적으로 잠깐 전차를 하나 만들자. 그게 바로 1948년에 등장한 M46 전차가 되겠습니다. 퍼싱 전차를 기억하시는 분이라면 이 전차 보시자마자 퍼싱이랑 상당히 닮은 전차라는 걸 아마 느끼실 것 같아요. 땜빵이. 그럼요. 그러니까 그 장기 프로젝트 사이에 잠깐 쓸 몇 년 동안 쓸 전차로서 개발된 것이었죠. 그러니까 너는 여기까지만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디테일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포는 똑같겠죠? 그렇죠. 90mm로. 이 포는 그 우리 M26 퍼싱에서 썼던 90mm랑 똑같은 구경의 M3A1 포를 쓰고 있습니다. M3A1 포를 쓰고 있다. 근데 전방 기관총은 당연히 7.62mm겠고, 그렇죠. 공축 기관총도 마찬가지로 7.62mm. 마찬가지. 이건 뭐 사실 표준이에요. 이거 두 개 다. 2.5세대라고 해야 돼. 2.5세대, 3세대부터는 얘가 거의 없어집니다. 다. 하지만 이때까지는 2차 대전에 보병을 상대하던 기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얘가 있었어야 됐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디테일 한번 보시죠. 하계사님, 여기 보니까 터렛 뒤쪽에 또 무게추죠, 요것도. 요게 있어요. 근데 요거 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마 2차 대전 끝나면서 조금씩 이제 트렌드화된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포탑에 들어가 있는 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지다 보니까 커져요. 굉장히 커져요. 이젠 대구공포를 견딜 만한 그 포탑의 설계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포의 무게에 맞는 무게추를 뒤통수에 달아서 포탑이 혹시 뭐 이게 회전하다가 뭐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리거나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만든 장치입니다. 잭슨 때 같이 요 안에다가 이제 예비탄 적재해 놓고 그러나요?
이게 전차 안에 네. 포탄이 한 50여 발 정도 탑재가 되는데 네. 포탑 내벽에다가 아. 탄을 이렇게 걸어놓은 이제 즉시 준비탄들이 한 10여 발 정도 걸려 있고요. 나머지 탄들은 네. 포탑 바로 아래, 그러니까 아래. 포수랑 전차장 바닥에. 그럼 포탑이 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게 축적에는 없나요? 예,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무게 덩어리입니다. 네. 무게추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굉장히 독특한 거 2개 발견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나 여기서 이렇게 보면요, 이거 우리 자동차 밑에 있는 마후라야, 마후라. 머플러죠. 머플러인데 보통 우리가 마후라라고 했어. 다. 보통 머플러는 뒤쪽에 이렇게 잔망경 같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왜 옆에다 달았어요? 이것도 사실 재밌는 부분입니다. 이게 M26 퍼싱과 네. M46 패턴이 상당히 닮았는데 네. 그 와중에 외형상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바로 이 머플러 위치일 것 같아요. M26 퍼싱의 차체를 이용하면서 거기다 대형의 엔진을 장착하다 보니까 머플러가 나중에 추가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머플러가 어쩐지 밖에 이렇게 좀 튀어나온 형상이 되었고요. 네. 높이가 높은 건 자동차처럼 머플러를 낮게 달면은 이 전차가 보통 뻘밭을 달리다가 진흙을 먹습니다. 웬만하면 사람보다 한 높은 위치 정도에 달려고 노력들을 많이들 하죠. 자, 그다음에 굉장히 독특한 거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보통 이제 보기류는 똑같은 사이즈로 쭉 오는데 이상하게 굉장히 작은 애가 하나 여기 뒤에 톡 나와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26과 M46을 구별하는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군요. 엔진이 커지다 보니까 네. 차체가 전반적으로 뒤로 길어졌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길어진 차체에 대한 추가 바퀴고요. 또 나아가서는 엔진 출력이 좋아지면서 네. 이게 전차가 틀 때 네. 그 궤도가 우리 2단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궤도가 바퀴에서 빠져나가는 그렇죠. 걸 막기 위해서 네. 그 궤도에다가 적당한 압력을 줄 수 있는 네. 텐션 아이들러 휠이라고 해서 아. 이런 장치가 M46에 처음 추가가 됐습니다. 하계사님, 제가 이게 좀 궁금해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도장이 있습니다. 앞에서 보면 호랑이 이런 건데 도대체 이 도장을 왜 한 거예요? 이 호랑이 얼굴이 그려진 사연을 얘기를 하자면 이 M46이 일단 어떻게 한국에 와야 했는지 그 이야기부터 좀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쟁 터지자마자 지금 미국이 전차를 다닥다닥 긁어 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우리한테는 너무 익숙한 얘기지만 6.25 전쟁이 처음 터졌을 때 북한군이 T-34 전차를 몰고 우리 네. 정말 남한 전역을 정말 유린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미군도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차를 갖고 왔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한반도에 가장 처음 먼저 도착한 전차들은 보통 당시 일본에 배치해뒀던 그렇죠. 미군들의 전차들, 이를테면 뭐 M24 채피나 M4 셔먼 같은 것들이 많이 쓰였는데 이 전차들은 T-34랑 비교했을 땐 체급에 약간 밀리거나 비슷했습니다. 근데 마침 미국 본토에선 방금 2년 전에 이제 배치가 시작된 그렇죠. 신형 M46 전차가 있었던 거고 그 일본에 있는 전차가 한반도에서 급히 배치되어 있는 와중에 미국에서도 드디어 미국 본토에 있는 전차가 태평양을 가로질러서 한반도에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10월 19일 날 일단 그 대동강에 도착을 하면서 평양 탈환의 첫 번째 부대가 되는데요. 이 상당히 이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요, 하계사님. 그 왜 호랑이를 그려놨어요? 왜 호랑이야? 예, 죄송합니다. 얘기가 좀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약간 옆으로 샜는데 다들 그러세요? 나만 나면은 사람들이 나만 나면 다 3,000%인가? 내가 마력이 있나 봐. 이게 호랑이는 네. 바로 이제 그 1950년대 해가 지나가고 1951년 봄에 처음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던 문양이에요. 그 잠깐 사이 시간 동안에 중공군이 이제 이 전쟁에 개입을 했죠. 예. 중공군이 뭐 우리가 흔히 인해 전술로 알려져 있는 그 이제 막대한 인력을 동원한 어떤 그 돌격 전술 같은 것을 우리한테 구사를 했고 네. 전차도 인해 전술에는 취약했죠. 그렇죠. 굉장히 취약했죠. 그렇죠. 일단 다가왔고 전차가 근접 전화하는 무기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렇죠. 맞아요. 그 와중에 아마 어디선지 미군 부대 안에서 이제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 같아요. 동양에서는 호랑이가 영물이라서 동양 사람들이 호랑이 무서워한다. 그렇죠. 그래서 51년 봄에 우리 한반도에 배치됐던 미군 전차 부대마다 전차의 정면에 호랑이를 그리는 유행이 번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M46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셔먼에도 그랬고. 예. 이제, 그러니까 수많은 전차 부대가 이 호랑이 얼굴 따라 그렸는데 재밌는 거는 각 전차 부대가 알아서 호랑이를 그리는 거다 보니까 부대마다 호랑이 얼굴이 다 달라요. 보기에는 굉장히 그럴듯한데 이게 잘 보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사실 미군도 실전 투입하자마자 바로 자신들의 어떤 실수를 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야, 왜 우리만 쏘지?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어디를 숨어도 대체 나를 쏘네. 그러니까. 근데 뭐 사실 당연한 결과였죠. 네. 도장이 이렇게 화려하니까 네. 너무 적의 눈에 잘 띄었고요. 그래서 이 유행이
얼마 못 갑니다. 그렇죠. 이게 51년 3월, 4월, 5월쯤에 그 봄쯤에 잠깐 유행했다가 여름 되면 다시 이 올리브 드랩 색깔로 돌아오죠. 그래도 아무래도 이 6.25 전쟁의 실전 데이터가 아까 제대로 전차를 만들고 했던 그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계획, 즉 M47, M48이 나오는 이런 과정에서 이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좀 요긴하게 쓰였었나요? 나중에 이제 패튼의 이름을 계승하는 M47, M48의 개발사에 분명히 영향을 미쳤고요.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이 이 M46 전차의 운용 경험을 통해서 중형 전차라는 개념에 확신을 갖게 됐어요. 메인 배틀 탱크. 그렇죠. 이게 나중에 그 개념으로 발전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었고요. 비슷한 시기에 소련군이 뭐 중전차를 갖고 중전차. 오면서 미국도 혹시 이제 중전차로 상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공포가 있었는데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산 많고 물 많고 이런 동네에선 중전차 쓸모가 없을 것 같다. 무조건 중형 전차다. 한마디로 주력 전차가 있어요. 그렇죠. 바로 그 개념이 현대 우리가 MBT라고 부르는 주력 전차를 탄생시킨 또 경험이기도 했던 거죠. 아무튼 우리가 전차 때문에 6.25 전쟁에서 고생했지만 그 이후에 이 M46 같은 전차들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전차 전력은 완전히 북한을 압도하게 됐죠. 거기에 가장 큰 일조를 한 게 이 M46 패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박물관 색대 전쟁 기념관에서 우리 M46 패튼 전차를 만나봤습니다. 오늘 수색 완료했습니다.